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보자. 정원도 같이 보자고.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 정의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이 3이래. 그 다음에 21번째 항은 63이다 이렇게 나왔다. A1하고 A21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분명 일정한 규칙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설마 20개를 직접 다 쓰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A의 3부터 갈 건데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두 번째 항은 이제 AN이 홀수기 때문에 1을 빼야 돼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짝수니까 이제 P를 더해야 돼가지고 2 플러스의 P 이렇게 갈 텐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P가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한번 나누고 해볼게. 자, 만약에 P라는 친구가 짝수라고 치자. 그러면 2 더하기 P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되냐면 P를 더해서 2 더하기 2P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P가 짝수인 순간 뭐 2 더하기 몇 P가 되든 간에 다 짝수가 된단 말이지. 그럼 계속 P씩 더하는 덧셈만 해야 돼. 그러면 A의 3이 2 플러스 P고 A의 4가 플러스 2P 였었으니까 이 규칙대로 쭉 가면 A의 21이라는 건 2 더하기 몇 P가 돼야 되냐? 3일 때 P고 맞아. 4일 때 2P니까 규칙성 따라서 19P로 가야 되는데 그게 63이다가 되는 자연수 P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P를 홀수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홀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P가 홀수면 맨 처음이 3이고 3이니까 2고 2니까 2 더하기 P고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부터 달라지지. 이제 2 플러스 P인데 P가 홀수니까 얘가 또 홀수가 돼요. 홀수가 되니까 1을 빼야 돼. 그래서 1 플러스의 P가 됩니다. 근데 또 P가 홀수니까 이제 얘가 다시 짝수가 됐어. 짝수가 됐으니까 이제 P를 더해야 돼서 1 플러스 2P야. 그 다음에는 또 홀수가 됐겠지. 그러니까 또 1을 빼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느껴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2 플러스 P가 홀수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1을 빼가지고 짝수가 됐어. 그 짝수니까 이제 P를 더할 건데 P가 홀수였으니까 홀수가 됐고 그 다음에 짝수가 됐다. 아, 이런 식으로 홀짝홀짝이 계속 교대가 되면서 위쪽 태크랑 아래쪽 태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홀수항인 3이랑 2 더하기 P랑 1 플러스 2P 이런 애들을 보면 계속 얼마씩 변화하고 있냐면 3에서 2 플러스 P 되려면 1 빠지고 그 대신 P가 들어오고 2 플러스 P가 1 플러스 2P가 되려면 또다시 1 빠지고 P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규칙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2, 1 플러스 P, 2 플러스 P라는 짝수 애들도 이렇게 보면 2에서 1 플러스 P가 돼야 되니까 1 빠지고 P가 들어오고 1 플러스 P가 2P가 되려면 1 빠지고 P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건너 등차 수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따라서 일반을 해봅시다. 홀수항인 A에 2n-1은 하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그 다음 P-1씩 더할 건데 당연히 n-에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치? 그래야 이제 A3를 나타낼 때 n에 2 집어넣을 거니까 이 짓거리 한 번 했다 뭐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 다음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짝수 애들이니까 A에 2n하고 규칙을 세워보면 똑같이 첫 항이 얼마고 2고 공차가 얼마인 P-의 1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P를 찾기 위해서 A의 21를 활용하자. A의 21니까 이제 여기다가 n 이퀄 얼마니? 11 정도로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3에다가 10 괄호 P-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게 63이라서 P는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P가 7인 상태에서 내가 마무리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22까지인데 문제에서는 21까지를 줘놓고 22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뻔하지. 홀항하고 짝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1부터 11까지로 바꾼 다음에 A의 2n-1과 A의 2n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라는 뜻일 것 같아. 자, 따라서 1에서부터 11까지 얘네 둘 더하면 일단 5가 있고 그 다음에 P자리가 7이었으니까 6 똑같은 게 있네. 12 괄호 n-의 1 이렇게 있겠다. 따라서 5는 11개 있을 거니까 55
그 다음에 n-1에 1부터 11까지 집어넣으면 0부터 10까지를 더한다는 뜻이고 0부터 10은 1부터 10이랑 똑같고요. 1부터 10은 55라고 다들 외우고 있을 테니까 55 더하기 12 곱하기 55. 물론 55로 묶어서 55 곱하기 13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정답은 715입니다. 그냥 규칙을 잘 따라가면 되는 문제라서 겉보기보다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수투에서 곱함수의 연속성 공부했었으면 그냥 바로바로 인수의 개수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0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달라질 건가? 인데 0까지는 쭉 0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기함수란 말도 있으니까 조금 더 땡겨서 그리자. 자, 0일 때는 제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1,1이고 그 다음에 1부터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근데 이게 기함수니까 그래프가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fx란 친구는 마이너스의 1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도 불연속이고 0에서는 발산 불연속이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gx 플러스 2라는 걸 곱할 건디 fx 마이너스 2 이렇게 평행이동 돼 있네. 그럼 얘를 평행이동 해주면 1에서 불연속, 2에서 발산, 그 다음에 3에서 그냥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그냥 금방식을 세울 수 있겠다. gx 플러스의 2라는 것은 자, 일단 1에서 불연속이야. 그냥 양쪽에 극한이 존재하지만 그냥 끊겨있는 일반 불연속이니까 인수가 적어도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마찬가지로 3도 일반 불연속이니까 x-의 3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2에서는 얘가 x분의 1이라는 형태로 불연속이니까 이런 발산 불연속이랑 연속함수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보다 몇 개 더 많아야 돼. 적어도 하나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x-의 2로 평행이동 됐겠지. 그게 2개는 필요할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답은 10. 이 발산 불연속에 필요한 인수의 개수 이런 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꼭 질문을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배워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워낙 쉬우니까 그냥 답만 물을까? 3번은 7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 이퀄 0의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축하고 3번 만나거나 누군가가 중근이거나 3중근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조건부터 시작했다. x 곱하기 g라는 친구가 언제나 2 곱하기 g보다 작대. 그럼 얘는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아니지. gx가 늘 똑같으니까 약분해야 되니까. gx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면 둘 다 약분할 수 있으니까 x가 2보다 작아야 되고 반대로 g라는 친구가 음수면 약분하는 과정에서 아가리 방향 반대가 되니까 x가 2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래프가 이 기준으로 만약에 x값이 2보다 작으면 g는 양수. 그러니까 요 영역에 g가 있어야 되고 x가 2보다 클 때는 음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이 영역에 그려져야 돼. 자,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이 빗금 친 곳을 지나야 되면서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반드시 어디선간 접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미리 접하고 뚫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뚫어놓고 뒤에서 접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성으로서는 2에서 이렇게 3중근을 갖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다조건이 주어져 있고 다조건은 이제 미적분한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하겠지. 3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뺐는데 절대값 취했는데 항상 미분 가능하려면 그 직선이 3차의 무슨 접선이어야 돼? 변곡접선이어서 3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건 미적분로라면 조금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이면 1차 함수 fx가 요 정도의 변곡점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는 함수여야 돼. 그리고 만약에 핑크 같은 3중근이었으면 이 2,0에서의 가로선
바로 y는 0이겠지. 이게 1차 함수 fx가 돼야 돼. 근데 이 두 케이스 다 뭐를 만족시키지 않냐면 1차 함수가 f는 8을 만족시킨다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케이스는 바로 이 초록색 케이스다. 초록색이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변곡접선이 지나가고 그 친구가 저 위에 2,8을 지난다 라고 풀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만 다시 떼어와가지고 fx나 gx의 식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했다 내려가고 여기가 2인 거 찾았고 그 다음 요 정도의 변곡점이 있어서 변곡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여기 2,8을 지난다가 됩니다. 됐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두면 조금 계산이 편할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요. 다르게 해도 괜찮지만 자, 당연히 비율 관계를 쓰고 싶어서 3칸을 표기하려고 내가 여기를 2에서부터 3칸만큼 뒤로 왔다라고 표기를 할게. 그래 분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변곡점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의 2t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가 g고요. 이 초록색이 f입니다. 자, 식을 세워볼게. g라는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서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x- 괄호 2-3t의 전체 제곱이랑 x-의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g랑 f가 여기서 접한다라는 걸 식을 세워보기 위해서 g에서부터 f를 빼볼게. 자, f는 그냥 1참수거든?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g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얼마게? 그리고 둘의 위치 관계는 어디서 몇 중근? 2-2t에서 3중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그냥 빼버릴게요. 위에서 아래를 그냥 뺄게. 왜? 내가 뭐를 바로 구할 수 있냐 그러면? fx는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위에서 아래 뺄 거니까 얘가 먼저 플러스로 써질 겁니다. x-2-2t 전체의 세제곱. 그 다음에 위에 거 x-의 2-3t의 제곱에다가 x-의 2다. 굳이 이거 정리 안 할 거야. 어차피 나 t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이거 굳이 전개해서 1차식 세울 필요 없이 f는 8이다를 여기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f의 2를 대입해보자. 자, 여기다가 2 들어오면 2-2가 사라지면서 2 곱하기 t의 세제곱, 총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여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편해요. 요렇게. 따라서 t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 f의 3은 또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굳이 정리해가지고 1차식 만들 필요 없어. 값만 필요하니까. 자, 3 대입하면 1 플러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3 대입하면 1 플러스 3t의 제곱 곱하기 1이다. 따라서 t에 1 들어가면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면 4의 제곱 27에서 16을 빼니까 11이다. 정원은 어떻게 풀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도 괜찮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별 의미가 없는 문제야. 그냥 노가다예요. 나조건 많이 본 적이 있긴 하지.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뭐 일반항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점화식을 더 이상 새롭게 만들 수도 없어서 만약에 피보나치 수열이 나올 리는 거의 만무하겠지만 나오면 그냥 직접 나열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bn이라는 수열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을 b라고 두면 공차가 2b니까 2b 괄호 n-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b로 묶으면 2n-1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bn이라는 수열은 1b, 3b, 5b, 7b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홀수 b예요. 홀수 b. 자, 그거에 대하여 a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b랑 똑같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피보나치니까
쭉 더해갈게. 2, 3, 5. 초딩 때 뭐 이런 거 암산으로 몇 번째까지 부를 수 있나 이런 거 해봤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그냥 쓱쓱쓱쓱 나올 겁니다. 더해가면 되니까요. 그치?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K-1까지의 합은 B쪽이 큰 D, K부터는 A가 더 커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 얘를 합을 써볼게. 합을. 첫 번째 항까지 더하면 1B야. B 생략할게.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4B야.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9B.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16B.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밑에 있는 A라는 수열은 첫 번째까지 더하면 1B, 두 번째까지 더하면 2B, 세 번째까지 더하면 이거 덧셈 해나가야 돼. 4B 더하면 7B 더하면 12B.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초반에는 B쪽의 합이 16보다 7이 더 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가면 갈수록 갑자기 여기 이쯤부터 확 커질 거라서 언젠간 역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언제 역전할까를 직접 할 수밖에 없다. 자, 더해 가볼게. 자, 12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20B, 여기까지 더하면 33B, 여기까지 더하면 54B, 여기까지 더하면 88B, 여기까지 더하면 143B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위쪽 이거 하나 정도는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겠지. 1, 3, 5, 7, 9와 같은 홀수들, 1부터 홀수 더하면 무슨 수가 되지? 제곱수가 되니까 여기서 25, 그 다음은 66에 36, 그 다음에 77에 49, 88에 64, 99, 81, 그 다음에 10, 10에 100,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B쪽이 더 커요. 근데 이 타이밍부터 A쪽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해서 역전이 일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K의 값은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건 나열해서 규칙 관찰이지. 결국 어떤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의 태도는 노가다 후 규칙 추론 또는 뭔가 아무튼 관찰이니까 별다른 메시지를 느낄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수투 기출문제에서 본 듯한 문제일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랑 g를 곱한 것이 x제곱과로 x 플러스 1이다. g0는 1이고 g0는 1이고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 일단 g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0에서만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수투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했었을 텐데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gx라는 함수는 fx분의 x의 제곱과로 x 플러스 1이다 라고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누가 뭐가 아닐 때만 쓸 수 있냐? 그렇지. 분모가 0이 안 될 때만 이 분수식이 정리가 되고 fx가 0이 될 때는 따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f'0가 제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자. 자, 일단 g0가 1이라고 했고 x 이퀄 0에서 연속이라 해. 그럼 생각해보자고. 일단 요 친구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의 0을 gx를 계산해볼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의 제곱 괄호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함수 gx가 연속이다 라고 문제에 줬기 때문에 극한값은 분명 함수값인 1과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식은 분명 수렴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분자 쪽에 x가 두 개나 있는데 수렴값이 0이 아닌 수다 이거지. 그러면 fx가 뭘 갖고 있어줘야 돼? 그치, fx란 친구가 x의 제곱을 갖고 있어줘야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다라고 잠깐 둬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리미트식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겠지.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분자에서 둘 다 x의 제곱이라는 새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x 플러스의 1 이렇게 돼. 그러면 b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b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1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일단 b의 값은 얼마고?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fx란 친구가 x제곱 괄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1이다 까진 나와.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기억은 맞아.
인수 x가 두 개 있다는 건 x축하고 접한다는 뜻일 테니까. 그래서 기억은 접하고요.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 니은. g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나와있다.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해놓고 gx의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gx가 지금 뭐다라고 밝혀졌냐면 fx분의 x제곱가로 x 플러스 1인데 fx가 이거였고 약분할 수 있을 테니까 뭐만 남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1 분의 x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와. 맞냐? 일단 문제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는 모를 C로 수렴한다는 사실까지는 아는 거거든. 맞나요?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분자가 0으로 가.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것만 보고 수렴값이 0이라고 봐도 괜찮나? 그건 모르는 거지. 왜? 분모도 0이 되면 또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f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a가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2 마이너스 a니까 0이니까. 근데 a가 2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gx라는 식이 분모가 뭐의 제곱이 돼? 그리고 분자가 또다시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분모가 0이다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분모는 0이 아니야. 자, 분모가 0으로 안 간다는 사실이 확보가 되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수렴값인 C는 0이다. 라는 사실은 이제 참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해는 참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거의 다 왔지. 자,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때문에 분모의 판별식을 봐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a제곱은 4 미만이다. 이렇게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1 구하러 갑시다. fx가 뭐였냐면 이 식이야. 그래서 a 플러스 2예요. a 플러스 2의 범위를 구하자. a제곱이 마이너스 4 미만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씩 더해주면 0부터 4까지니까 당연하게 참입니다. 내신할 때 진짜 죽어라 많이 풀었던 함수의 극한 기출문제의 변형 버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정호가 아까 끝까지 7번 붙잡고 있었나? 안 나왔어? 좀 뭔가 힘든 길을 찾았구만. 자, 봅시다. 일단 밑에 조그만 원을 먼저 그려두는 게 그림 그리기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원 O가 중심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해서 여기서 얘가 중심이니까 요렇게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대충 어디쯤에 있는 거야? A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뭐 대충 그리면 되겠지. 여기쯤에서 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쯤에 P가 있고 이쪽에 Q가 있고 뭐 Q랑 B도 연결하고 이런 상태고 얘네들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조그만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은 원의 중심을 잡아두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일단 먼저 나와. 얼마냐? 루트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사인 ABP를 표시합시다. ABP니까 쭉 갔다가 요렇게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 그 다음 사인 ABQ가 베타니까
사인 ABQ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잡고 베타라고 한번 해둡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 사인의 비율을 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좀 엮어봅시다. 먼저 핑크 쪽 이야기를 해볼게.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건 누군데? 선분 PA. 근데 그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얼마? 2루트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사인 베타가 바라보는 건 누구? AQ. 자,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 1cm에 대해서 2배니까 얼마? 2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항하고 따라오면 2루트 2분의 AP 대 2분의 AQ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바로 루트 2 대 3이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같다라고 하시면 2 루트 2분의 3AP, 그게 2분의 루트 2AQ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 지워주고 루트 2를 올려주면 AP 대 AQ는 거꾸로 2 대 3이다 이렇게 잡힐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요만큼의 길이가 2A고 3A다까지는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로 가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걸 발견해야 될까가 문제인데. 일단 1대1대 루트 2니까 뭔가 여기 45도라는 특수각이 있긴 하네. 뭐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AB가 지름이었으니까 당연히 AOB는 원주가 90도. 뭐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고, 반대로 뭐 여기도 90도긴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도 봤어야 되는 건 요거임. 호 OA에 대한 중심각이 몇 도야? 90도. 그러면 AO에 대한 원주각은 45도인데 당연히 ABO는 이미 45도인 게 보인단 말이지. 그거 말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 그러면 여기도 45도가 되고 이것도 45도가 되고, 맞나? 그리고 이거는 종종 많이 봤었던 거야. 뭐냐면 원에 지금 작은 원 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AQBO라는 사각형이 있었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쪽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돼? 각의 이등분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 90도가 반띵됐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고. 됐나? 일단 45도 찾고, 그 다음 또 어떤 보조선 할 거냐면 특이한 색깔 하나 찾자. 여기서 O 보세요. 큰 원에서 A랑 P는 당연히 현이야, 그치? 그러니 O에서 AP의 중점을 향해서 수선을 내려볼게. 여기 중점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테니까. 맞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 90도고 OQH라고 할까? M이라고 할까? M. OQM이 몇 도니까? 45도니까 또 뭐가 보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지. 맞나? 자, 그래서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여기다가 옮겨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O고요. 여기가 중점 M, 그 다음에 여기가 Q고, 이 적당한 곳쯤에 이제 A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AP가 2A였으니까 AM은 얼마임? A죠. 그치? 그 다음 AQ는 아까부터 몇 A였지? 3A. 그 다음 또 내가 알 수 있는 길이가 뭐였냐면 5A의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얼마였지? 그냥 루트 2. 맞나? 또 혹시 알 수 있는 길이 있나? 이 보라돌이가 어떤 직사각형이야? 어떤 직각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렇다는 건 여기가 얼마? 4a.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17의 a의 제곱이 얼마다? 2다. a는 루트 17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a의 값을 찾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넓이를 구하려면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보자.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좀 쪼개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OPA 구해볼까? OPA. 삼각형 OPA의 넓이. 밑변의 길이가 몇 A임? 2A. 높이는 5m인데 5m이 아까 몇 A였지? 4A 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4A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17분의 8이에요. A제곱의 4배니까 A제곱의 4배.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OAB. 뭐 이거는 그냥 쉽네. OAB 얼마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삼각형 또는 1 곱하기 1인 정사각형 이렇게 봐도 괜찮잖아.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삼각형 어디가 남았나? AQB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AQB를 한번 떼서 그려보면 중요한 단서들은 다 있을 거예요. 자,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3A니까 얼마야?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얼마지? 2.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피타고라스로 합시다. 루트 4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17분의 얼마임? 18. 통분하면 루트 17분의 루트 얼마임? 5루트 1이라 써도 괜찮겠다.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분의 3루트 2랑 루트 17분의 5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약분합시다. 루트 2, 루트 2가 2랑 지워지니까 17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 자, 17분의 23에다가 1만큼 더해서 17분의 40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57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민중쿤 8번 함.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지? 자, 먼저 여기 있는 t는 그냥 쉬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세타니까 t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친구만 잘 찾으면 될 텐데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다 끝날 듯. 자, 요만큼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에 각이 얼마니까? 절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일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몇 도지? 60도. 그 다음 여기의 각은 얼마냐면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세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어 있냐면 90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요쪽의 각 합쳐서 180도가 되면 돼. 60, 90이니까 얼마고? 30이고 2분의 세타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요만큼의 높이를 잠깐만 h라고 하면 얘 때문에 따라서 높이 h는 밑변 누구에다가 탄젠트 뭐 곱하면 되냐?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사인 2분의 세타 하나와 사인 2분의 세타 하나. 그리고 그 분모에 뭐가 있냐면 세타 하나와 t. 그 안에 또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의 개수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개수만 잘 찾으면 되고 얘는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로 잘 수렴할 테니까 정답은 12.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호는 또 뭐요? 왜 실수했어?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2부터 4까지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복잡할 테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아는 식으로 데리고 오깁시다. 0부터 2까지로 바꾸면 여기 피적분함수가 뭐로 바뀌고 f의 x 플러스 2로 바뀌고 근데 그 fx 플러스 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곱하기 코사인 fx. 근데 그 fx가 0부터 2까지일 때는 그냥 ax제곱 플러스 b라는 2차식이래요. 인 거지. 맞냐? 그러면 이거를 정적분하면 얘는 굳이 치환적분할 필요 없이 코사인 안에 있는 2차식에 속미분인 1차식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맞춰나가면 돼. 일단 사인 ax제곱 플러스 b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속미분 때문에 무슨 x가 나와 있었을 거라? 2ax가 나와 있을 건데 x밖에 없어.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2a분의 1. 그리고 걷다가 0부터 2까지를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2a분의 1 해놓고 2가 들어가면 사인 4a 플러스의 b. 그 다음에 뒤에는 사인의 b. 자, 이게 정적분 값인데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a를 곱했더니 얼마가 됐대? 마이너스의 1. a 날려 불고 2를 반대로 보내버리면 어떤 사실이 나오냐면 사인 4a 플러스의 b 마이너스 사인의 b가 얼마다?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이상 진척이 없어 보이지만 삼각함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인이랑 코사인 때 가끔 간혹 볼 수 있는 형태야. 사설 모의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나왔던 아이디어지. 사인끼리 뺐는데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니? 앞에 게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게 1일 수밖에 없다야. 그러면 사인의 b가 일단 1이어야 돼. 근데 b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중에 누가 제일 작아요? 2분의 파이가 제일 작아요. 그렇다면 사인의 4a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디. 그러면 4a 플러스의 2분의 파이라는 친구는 어떤 생김새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먼저 찾아도 되겠지. 뭐 2분의 3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똑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주기가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래서 4a는 먼저 넘기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n 파이 꼴이니까 a의 값은 4분의 2n 마이너스 1 파이 꼴이면 되겠네. 맞나요? 자, 이런 양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하자. n에 0 대입해버리면 음수가 되니까 안 되고 n에 1일 때 4분의 1 파이 2가 들어가면 3 파이 3이 들어가면 5 파이니까 4분의 9 파이가 되겠네. 이게 얘네들의 합이겠죠. 정답은 13입니다. 정어 이해돼요? 처음에 식에 나식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갔다고 한 다음에 위에서 4a는 마이너스 b라고 x에다가 0을 넣어본다. f의 2는 0. b를 구한 거를 원래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치환적분을 하면 사인 하나가 남는데 이게 마이너스 2가 f는 0이다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의 4a다? 그러네. 이러면 a랑 b의 관계식이 정해져 버리네. 그러네.
일단 미분이 가능하단 말을 해버렸으니까 가조건에서 0 이상 2 미만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잖아. 어차피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일 테니까 0하고 2를 대입한 꼴이 돼버릴 테니 F2는 제로다. 그러네. 문제가 썩 깔끔하진 않는 느낌이다잉. 출제 의도는 이쪽 풀이를 유도하고 싶었고 이거를 한번 보게 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요렇게 하니까 좀 문제 모순이 생겨서 9번이 썩 깔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오류의 여지가 좀 있다잉. 뭐 그냥 이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쪽 풀이로 공부하세요. 사설이 다 완벽하진 않지 뭐. 내가 검수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 놓칠 때도 있다. 자, 실수 t와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해놓고 f't 가로 x-의 t 더하기 f의 t는 x 더하기 sin x다 이렇게 나와있다. 일단 좌변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함수 fx의 x equal t에서의 뭐야? 접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함수 fx라는 친구는 지금 2분의 1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래요. 즉 3차 함수의 접선이 x 더하기 sin x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근데 gt가 t 이퀄 알파와 t 이퀄 베타에서만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아무튼 어떤 직선과 요 x 더하기 sin x라는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x 더하기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대충 그릴 겁니다. 얘는 y는 x라는 굵직한 기준에다가 sin x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분명 본 적이 있을 텐데 생각해보자. sin 값이 0 되는 지점들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파이, 파이, 2파이, 파이, 3파이, 3파이 이렇게 다 지날 거예요. 그 다음 0부터 파이까지는 sin 값이 양수일 테니까 이거 전체는 y는 x가 좀 클 거거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이부터 2파이는 sin 값이 음수니까 y는 x가 좀 작아. 근데 여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의 올라가면서 파동을 그리는 듯한 그래프로 이제 그려집니다. 실제로 미분을 해봐도 뭐 그렇게 못 그릴 건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얘랑 어떤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뭐 한 번쯤 만났네. 그 다음에 뭐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한 3번쯤 만났네. 엔간하면 다 교점의 개수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면 교점의 개수를 정의하지 못하는 걸까? 그치. 개수에 대한 함수인데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건 무한히 많이 만나야지만 정의를 못한다 이거야. 맞냐? 근데 무한히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울기가 자 내가 미분 없이 y는 x 더하기 sin x를 y는 x가 굵직하고 그 위에 파동을 그리는 거다라고 했다잉.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언젠가는 얘네들을 멀리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u1개로 존재하겠지. 기울기가 너무 느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무한히 만날 수 있는 건 기울기가 얼마일 때야? 기울기가 1이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무한히 많이 만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울기가 1인데 저렇게 위를 붕 떠버리면 얘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정의하지 못하게끔 많이 만나려면 이 사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사이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맥시멈 얼마만큼까지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알파라고 두고 생각해봐.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난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걸? 알파의 값이 뭐에서 뭐여야 돼만 만나?
이거여야지만 무한히 많이 만나지. 문제에 있는 알파랑 헷갈리니까 그냥 x 플러스 k라고 해둘게요. 민준 이해돼? 굳이 얘 그래프를 생각하지 말고 기울기가 1인 x 더하기 뭐시기라고 보면 얘네들끼리 지워버리면 sin x랑 k가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얘네들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만 무한히 많이 만난다요.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 fx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당연히 3차 함수니까 몇 개 있겠어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이 3개 있다고요? 2개 있을 거야. 뭐 하나는 y는 x 플러스 p, 하나는 y는 x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냥. 그런데 알파랑 베타에서만 정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 다 pq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3참수에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에서 무수히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의 기울기가 1인 점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거고 그때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의 p, 얘를 y는 x 플러스의 q 라고 했을 때 p랑 q가 모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 자, 그 상태에서 나는 알파랑 베타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런 상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얘가 fx였냐?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야. 알파랑 베타가 나는 가장 멀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거의 y절편인 p랑 q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굉장히 가까웠다고 쳐봐. 그러면 y는 x 플러스 p랑 y는 x 플러스 q가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에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굉장히 짧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상황은 뭐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거냐면 이쪽 접선의 방정식이 뭐고 x 플러스 1이고 이쪽 접선의 방정식이 뭐일 때? 1대 그리고 얘가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인 3참수 1대가 알파랑 베타의 제일 먼 간격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구할래 민준아? 접하는 모델로 어떻게 할 건데? 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귀찮아. 좀 더 미리 발견 하나만 할 수 있으면 좋아.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원점이겠죠. 기울기가 똑같은데 y절편이 1과 마이너스 1로 또 대칭이려면 그지? 정확히 요렇게 지나주지 않고 좀 어긋나면 y절편이 서로 대칭일 수가 없지 않냐.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발견해두면 편해. 얘가 0이야. 그러면 세근의 합이 0이었으니까 민준이 말 맞다나 알파를 잠깐만 마이너스에 그러면 마이너스에 뭐라고 할까? s라고 할까요? 얘를 잠깐만 s라고 해볼게. 그럼 민준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x 플러스 s의 제곱 몇 s? 2s.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니까 저 반대는 세근의 합이 0을 만족하려면 2s라는 그려야 될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s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또 하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될까? 응? 미분해서 기울기 1이 되는 거 왜 미분하기 싫은데? 항상 문제 속에 단서가 2개 이상 주어졌는데 내가 한 식이 이쪽 단서만 했으면 반대쪽 단서를 대입할 수 있으면 되잖냐? 미분한 다음에 S 대입하면 1이다. 전에 더 근본적인 것도 뭐 있을까? 이 점이 뭐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fs 자리에 s-1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s 들어갈 거니까 s 플러스 1입니다. 자, 2분의 1 한 다음에 2s의 제곱이니까 4s 전체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의 s. ss 지워지고 마이너스 2. 이쪽에 이렇게 2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의 1. 그게 마이너스 s의 세제곱. s는 1이다. 자,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은 맥시멈 2입니다. 제곱할해서 답은 4예요.